주말 사이에 일본 정치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뽑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 되자마자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정말 요동쳤죠. 니케이 평균 주가 이게 장중에 4.5% 넘게 막 치솟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47,500선 돌파했고요. 네, 엄청난 상승세였어요. 근데 동시에 엔화 가치는 또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로 대비로는 역대 최저치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극적인 반응인데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움직였을까요?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등장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함께 파고들어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재의 승리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는 좀 예상 밖의 결과였던 것 같거든요. 아, 예상을 좀 비껴갔군요. 네, 그러다 보니 그녀의 경제 정책 방향, 특히 이제 재정을 좀 풀고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또 나라 살림,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아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시장은 이 기대와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군요. 그럼 우선 그 뜨거웠던 시장 반응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축포를 쏘아올린 분위기였어요. 네네. 니케이 평균 주가가 장중에 4.5% 이상, 포인트로는 860포인트 넘게 뛰면서 47,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아주 강했고요. 장중 한때는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니케이뿐만 아니라 토픽스 지수도 올랐다고요. 네, 도쿄 증권거래소 전체 시장을 보여주는 토픽스 지수도 한 2.5% 넘게 오르면서 역시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니케이 선물이 거의 4% 가까이 급등하는 등 투자 심리가 매우 뜨겁게 달아올랐죠. 이야,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환호하는 동안 엔화 가치는 왜 반대로 곤두박질 쳤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타카이치 총재 당선이 가져온 시장 반응의 핵심적인 이면입니다. 아, 주식시장의 환호는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이지만 엔화 약세는 그 부양책의 성격과 좀 관련이 깊습니다. 부양책의 성격이요? 네, 즉 확상적 재정 정책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같이 갈 경우에 일본 내에 돈은 더 풀리고 금리는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엔화의 매력도를 떨어뜨려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하, 돈이 많이 풀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네, 특히 유로 대비 엔화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 유럽중앙은행 22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일본은 반대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상대적인 거군요. 유로과에 비교해서. 맞습니다. 주식과 외환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군요. 참 흥미로운데요. 그럼 채권 시장은 어땠나요? 거긴 또 보통 금리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채권 시장 반응은 더더욱 흥미롭습니다. 소위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스티프닝이요?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단기는 내리고 장기는 오른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51%포인트 하락한 0.890%, 5년물 금리도 0.030% 떨어져서 1.190%를 기록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일본은행, BOJ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반영된 거죠. 네, 단기 금리는 떨어졌다. 그런데 장기 금리는 왜 오른 건가요? 그건 또 다른 얘기인가요? 그게 바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0.10%포인트 상승해서 1.670%로 이게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7년 만에요? 와. 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30년 만기 초장기 국채 금리는 0.130%나 급등해서 3.2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게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건 타카이치 총재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경우에 앞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질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 국채가 많이 풀릴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확장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 이것도 장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져서 금리가 내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랑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아, 시장이 이렇게 복잡한 신호를 보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다 다카이치 총재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 때문일 텐데요. 그녀의 승리가 왜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졌고 또 어떤 정책들이 예상되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SMBC 신탁은행의 야마구치 마사히로 수석 시장 분석가 지적처럼 시장의 다수는 사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 대신에 승리를 점치고 있었거든요. 아, 고이즈미 대신이 유력했었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근데 예상과 달리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특히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 계승자로 여겨지는 다카이치 총재가 당선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그녀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아베노믹스의 계승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군요. 아베노믹스 하면 보통 뭐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 정책, 성장 전략 이 세 가지 화살로 요약되잖아요.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실제로 당선 후 연설에서부터 임시 휘발유세 폐지나 뭐 임금 인상 지원 같은 구체적인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을 언급했어요. 아, 바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군요. 네, 이건 명백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은행 BOJ의 독립성은 존중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부가 재정 및 통화 정책 모두에 책임이 있다.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통화 정책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즉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을 우선시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거죠. 정부가 통화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BOJ에게 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라고 압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이런 정책들이 정말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제프리스의 슈리칸트 칼레 수석 퀀트 전략가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완화의 조합이 일본 주식시장에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요? 네, 정부가 뭐 인프라 투자나 소비 진작책을 쓰면 내수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동시에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이익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내수도 살리고 수출도 살린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언급된 SMBC의 야마구치 분석가도 해외 투자자들이 이걸 아베노믹스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면 니케이 평균 주가가 48,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입니다. 와, 48,000선. 아베노믹스의 부활이라. 확실히 좀 매력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모든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앞서 채권 시장 반응에서도 우려가 좀 엿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바로 그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기대감의 이면에는 상당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경계심이요? 네,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장기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다카이치 총재의 정책 방향이 가져올 부작용, 특히 인플레이션 심화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근데 다카이치 총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녀의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모순 같은데요?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영국 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마크 다우딩 최고 투자 책임자 CIO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해요. 네. 다카이치 총재가 선호하는 완화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은 필연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엔화 약세를 더 심화시켜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국내적으로도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돈을 풀어서 경기 살리려다 물가가 더 뛴다. 네,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돕겠다는 약속과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우딩 CIO는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이런 완화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엔화랑 채권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게 다시 수입 물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순환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물가를 잡겠다면서 오히려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쓰려는 셈이니까요. 그 다우딩 CIO가 상당히 좀 강한 비유를 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직설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다카이치는 마가렛 대처가 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리지 트러스처럼 행동할까 봐 걱정된다고요. 리즈 트러스요? 아, 그 영국의 이 시절에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대규모 감세안이랑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가 금융시장을 완전히 대혼란에 빠뜨리고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쓴 인물이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난리였죠. 네. 당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막 치솟으면서 영국 경제가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타카이치 총재의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혼란을 일본에서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리즈 트러스의 악몽. 야, 정말 섬뜩한 비유네요. 그만큼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도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 맥락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도쿄 AX와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기무라 류타로 선임 채권 전략가의 분석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수익력 곡선 스티프닝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투자자들이 타카이치 총재가 BOJ의 금리 인상에 반대할 걸로 보기 때문에 단기 및 중기 국채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요. 월요일 시장이 딱 그랬죠? 네,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장기 금리는 오른다. 네, 특히 이분은 30년 만기 제2지비 금리가 조만간 지난 9월 3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3.3%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3.3% 돌파 가능성까지요. 네, 마침 화요일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이 이 금리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이미 3.280%까지 올랐으니 최고치 경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환호하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채권 시장, 특히 장기 국채 시장이 불안해하는 모습이군요.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카이치 총재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베노믹스 시즌2다 이러면서 기대로 들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제2의 트러스 사태가 벌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기대와 공포가 공존하네요. 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는 정책들은 자칫 한쪽을 잡으려다 다른 쪽을 놓치거나 심지어 두 마리 모두를 놓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게 앞으로 일본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자민당 총재 당선 이후 일본 금융시장의 요동과 그 배경에 깔린 기대와 우려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확장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급등과 엔화 약세로 즉각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심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생활비 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조합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과연 물가 안정과 양립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정책의 구체성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행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특히 장기 국채금리하고 엔화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파급 효과가 클 테니까요. 네, 과연 일본은 영국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실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께서도 주의 깊게 따라가 보시면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